자, 우리 마지막 단원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 꼭 필요한 개념들 위주로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적 귀납법에 먼저 앞서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앞 단원까지는 수열을 일반항을 통해서 정의를 했었죠. 예를 들면 뭐 3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이 일반항식을 이용해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어서 4고,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 집어넣어서 7이고, 이런 식으로 이 수열의 여러 항들을 다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통해서 수열을 표현했던 건데, 수열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시해 보는 겁니다. 자, 수열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먼저 첫 번째 항은 써주는 거야. 첫 항이 4예요. 요거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해 주느냐면, 자, 그 수열에 있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수열은 여러분 다 아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란 한 칸 갈수록 항상 얼마씩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수열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로 든 이 수열은 한 칸 갈 때마다 공차가 3인 3씩 더해지는 수열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a 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란 a n에다가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요런 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됩니다. n번째 항에서 그 다음 항을 만들고 싶으면 그 n번째 항에 3을 더해. 그러면 그 다음 항이 나올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첫 항과 요 관계식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첫 항은 4고 계속 3씩 더해져 나가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자, 첫 항을 이렇게 말을 해준 다음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그 앞에 항을 빼면 항상 똑같이 d라는 숫자가 나와. d는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공차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또 등비 수열의 경우에는 첫 항 딱 얘기해 준 다음에, 자, 등비 수열을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죠? 이게 그러면 공비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간단한 등비 수열 하나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2 곱하기 3의 n-1제곱, 자, 이런 등비 수열을 생각해 보면 얘는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6이 되겠고요. 세 번째 항은 n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1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럼 등비 수열에서는 항상 요 놈을 요 놈으로 나누면 그럼 6 나누기 2니까 3이죠. 또 요 놈을 요 놈으로 나누면 그럼 18 나누기 6이니까 또 3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3을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누면 그러면 늘 3이 나와. 그래서 첫 항 말해주고 요거 말해주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등비 수열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이 귀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 나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해했으면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d,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나오는 거. 그죠?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관계식은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거나 아니면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거나 똑같아. 이건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면 편해요. an이 있고 그 다음 항이 an 플러스 1일 거고 그 다음 항이 an 플러스 2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그 뺀 게 공차 D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빼도 그 뺀 게 공차 D겠죠. 얘가 등차 수열이라면. 네, 그래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것과 그 다음 것에서 요 놈을 뺀 것이 똑같아 라고 말하면 이것도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세 번째 나와 있는 식인데,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식도 자 이렇게 세 개를 써놓고 생각해 봐요.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써 있다고 하면은 그럼 얘네들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우리 등차 수열 단어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등차 중항 배웠죠. 등차 중항. 자,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녀석한테 2배 한 것은 양옆에 있는 녀석들의 합과 같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자 또는 양옆에 있는 애들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은 가운데 있는 항과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요것도 등차 수열을 가리키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도 비슷해요. 여기서 빼기 대신에 나누기, 더하기 대신에 곱하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식이 되고, 자 역시 세 번째 식만 좀 보면 이것도 자 이렇게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등비 중항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가운데 항의 제곱이 요것이 양옆의 항들의 곱과 같다. 요게 등비 중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오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등비 수열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의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증명 방법의 하나인데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모든 자연수. n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항상 얘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자 1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래서 얘가 증명한다는 걸,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해 라고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해가지고 내가 가령 100까지 다 집어넣어봤다고 해도 거기까지 모두 성립했어도 자 봐봐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계속 성립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약간 논리적인 오류가 있죠. 100번째까지는 됐는데 갑자기 101번째에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이란 어떤 논리냐면 n이 1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n자리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라는 거를 내가 보여주는 순간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 그 자동 사냥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네가 계속적으로 그럼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내가 보여줬으니까 자, 요 2번에서 증명한 내용에 의해서 1일 때 성립해? 그러면 2일 때도 성립하겠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n이 2일 때 성립해? 그러면 3일 때도 성립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내용을 증명하는 순간 연속적으로 계속 요거일 때 되면 그 다음도 되고 이거 되면 그 다음도 되고 이렇게 쭈루루루루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따 뒤쪽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자 그럼 65쪽으로 가서 자 65쪽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요 문제는 빼고요. 여기 1번과 1-1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면 첫 항이 2고요. 자, 요거를 보는 순간 n번째 항에 3을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니까 이것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정보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식이 성립하니까 등차 수열이고 3씩 더해지고 있으니까 공차가 3인 거죠. 그럼 첫 항 알고 공차 아니까 우리 일반항 찾아버리면 되겠네요. 자, 공차가 3이면 그냥 3n부터 던져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첫 항이 2가 되게 만들면 되니까 뒤에다가 빼기 1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10번째 항이니까 A10은 29,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있는 1-1번 자, 여기서도
첫 번째 항은 6이다 얘기해줬고요. 이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얘는 일단 등비수열입니다. 그쵸? 3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등비수열을 얘기하고요. 공비가 3이라는 것도 이 식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럼 첫 항이 6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그러면 A에는 첫 항이 3이 아니라 첫 항이 6이었네요. 자, 첫 항이 6이니까 6 곱하기 3의 n-1제곱. 자, 요것이 일반항이 될 거고요. 15번째 항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n자리에다가 15를 집어넣으면 3의 14제곱이 되는데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2 하나 써놓고 요 3은 얘네랑 합쳐주면 되겠죠. 2 곱하기 3의 15제곱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밑에도 비슷해요. 밑에 있는 유형 2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에서도 2-2번은 빼고요. 이렇게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면 등차나 등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쓰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식도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형 2에 있는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잘 보면 만약에 여기 n이 없었다면 이거 등차 수열이죠. 하지만 여기 n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뭐가 더해지긴 더해지는데 이게 똑같은 숫자가 더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큰 숫자를 더해 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n에다가 이제 1부터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n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이렇게 쭉 써놓고 그 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n에다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2는 a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n에 1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n에다 2도 넣어볼게요. 그럼 a3은 a2 더하기 n에 2 들어갔으니까 4 이렇게 되겠고, 또 3도 넣어볼게요. 그럼 a4는 a3 더하기 6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식들을 그대로 서로 더한다면, 이렇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애들이 사라지겠죠. 양변에 같은 숫자들이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A4는 A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12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문제에서 A1이 1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넣어보면은 요 놈은 13이구나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A6은 방금 찾은 A4를 좀 이용해 봅시다. A4를 이용하면, 자, A5부터 찾을게요. A5는 A4 더하기, 자, 이거는 지금 요 관계식에 n자리에 4 넣은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8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우리가 궁금한 A6은 A5에다가 n에다가 지금 5 넣은 상황이니까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요거를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역시 여기서도 요거랑 요거는 서로 사라지겠고요. 그러면 A6은 A4 더하기 18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A4가 13이라고 방금 찾았기 때문에 요거는 3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6은 31, A4는 13, 답은 44.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학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쭉쭉쭉 써놓고 그 식들을 서로 더하거나 혹은 서로 곱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항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2-1번도 해볼게요. 얘는 비슷한데 이제 곱하기의 모양을 띠고 있죠. 자, 일단 딱 봤을 때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으면 n에다가 1부터 넣어보라 그랬죠? n에다 1 넣어볼게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a2는 n에 1 들어갔으니까 2분의 1 a1 이렇게 써질 거고, 또 n에다가 2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a3은 3분의 2 a2 이렇게 될 거고요.
n에다가 3도 넣어볼게요. 그럼 a4는 4분의 3, a3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항이 지금 a7이니까 7번째 항이 등장하도록 a7은 이렇게 써보면은, 자, n자리에다가 이거는 6을 넣은 상황이니까 7분의 6, a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들을 싹 다 곱해버리는 거예요. 좌변에 있는 항들을 쫙 곱하고 우변에 있는 항들을 쫙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이런 A2, A2가 하나씩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양변을 A2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 지울 수 있죠. 그죠? 아까 식하고 비교해 볼까요? 아까 식은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변을 더했을 때 A2, A2를 지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앞에 곱해져 있잖아요.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더한다 그러면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쫙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쫙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지워지면서 결국 얘까지는 지워지겠죠. 얘까지는 지워질 거고, 좌변은 A7이 남았고요. 그리고 A1 하나 남았는데 A1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해도 되겠고, 결국 그럼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요 분수들이 쫘라라라라 곱해질 거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곱해져가지고 마지막에 7분의 6까지 곱해진 이것들의 값이 곧 A7인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약분들이 일어날 테니까, 자, 남은 것은 7분의 1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문제에서 앞에다가 2를 한 개 붙여놨죠. 그럼 답은 7분의 2, 4번을 골라줄 수 있겠네요. 자, 또 뒤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도 역시 수열의 귀납적 정인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수열이거든요. 여기서도 요 놈은 제외하고 두 문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3에 있는 수열은요, 일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an 플러스 1이 등장하고 an이 등장해요. 그런데 등차 수열도 아니고요,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앞에 4가 없었으면 이게 등차 수열이죠. 아니면 뒤에 3이 없었으면 등비 수열이죠. 하지만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면, 자, 이거 약간 이제 좀 심화 과정인데, an 플러스 1에다가 자, 여기 뒤에 플러스 k라는 애를 하나 붙여볼게요. 그리고 지금 an의 개수가 4니까요. 그 개수를 그대로 여기다가 4라고 붙여주고요. 여기다가는 an 플러스 k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뭔가요? 좀 들어보면 알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쓴 다음에 여기서 좌변에 an 플러스 1만 남기고 요거 이렇게 전개시키면 4an 플러스 4k인데 k가 하나 넘어왔으니까 3k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이런 모양의 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때 저 k 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 그걸 찾기 위해서 일단 이 모양을 쓰고 걔를 다시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해 보면 요 지금 3이 있는 자리가 3k가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도 k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은 요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a 플러스 1 더하기 1, an 플러스 1 더하기 1, 그리고 4 괄호 열고 an 플러스 1,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가 좋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 an에다가 1을 더한 이 수열을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n 플러스 1이라는 항에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bn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거예요. an이라는 수열에 1을 더해서 만든 수열을
bn이라고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n 플러스 1은 4 곱하기 b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b1은 뭐냐? b1은 자, 우리가 an에 1 더한 걸 bn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b1은 a1에다가 1을 더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a1의 값은 문제에서 2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요놈의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드는 순간 b1이 3이고 bn 플러스 1이 4 곱하기 bn이야? 아, 그러면 bn은 등비수열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아까 전에 an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an에다가 1 더한 수열을 bn으로 치환을 해봤더니 그 수열은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죠. 등비수열이니까. 자, 첫 항이 3이고요.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3 곱하기 4의 n-1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bn이 곧 an의 1 더한 수열이었잖아요. an의 1 더한 수열, 요게 3 곱하기 4의 n-1제곱인 거니까 깔끔하게 1 넘겨버리면 자, 이렇게 an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항을 찾아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a6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1을 더해봐 그랬으니까 요 마지막 식의 n자리에다가 6 넣으면 되겠죠. 네, 6 집어넣어주세요. 그럼 여기도 6 들어가니까 그러면 3 곱하기 4의 5제곱 그리고 빼기 1인데, 자, 문제에서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얘는 결국 날라갈 테니까 요것만 계산해주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4의 5제곱이란 2의 10제곱과 같고요. 2의 10제곱은 1024라서 3 곱하기 1024 계산하면 3072가 답입니다. 자, 지금 보여준 요 과정을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밑에 3-1번으로. 자, 포인트는 뭐였냐면 K라는 숫자를 양쪽에 넣어주는데 여기 자리는 문제에 있는 요 AN의 개수를 그대로 가져간다. 기억하시고, 자, 그럼 3-1번 해보겠습니다. 자, 3-1번도 그럼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얘도요, 요 놈을 보면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네. 그럼 AN 앞에 있는 2는 살려가지고 K가 들어가는 형태로 AN 플러스 1 더하기 K는, 자, 앞에 2 살려주는 거니까 2 괄호 열고 AN 더하기 K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으로 정리를 해보면 2AN이고요. 요게 2K인데 K가 또 넘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요 3에 해당되는 녀석은 K네요. K. 그래서 K가 3이구나. 그럼 K가 3이라는 것을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더하기 3은 2괄호 AN 더하기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AN의 3 더한 수열, AN의 3 더한 수열을 BN으로, 요거는 그 다음 항 BN 플러스 1로 치환을 할 거고요. 그럼 BN 플러스 1은 2 곱하기 BN 이렇게 써지니까 아, BN은 등비수열이네.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항 찾아놓을까요? B1은 A1에 3 더한 거죠. A1에 3 더한 거 여기다 3 더하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첫 항은 4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BN의 일반항을 써보면요, 4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것이 AN 더하기 3과 같으니까, 자, AN 더하기 3 요게 4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3을 넘기면 AN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요거예요. A9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n자리에다가 9를 싹 집어넣어 줌으로써 바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의 8제곱인데요. 4라는 게 2의 2제곱이니까 그러면은 2의 10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2의 10제곱 1024.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딱 두 문제만 더 풀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좀 힘을 내시고, 자, 여기 귀납적 정의의 활용, 요거 유형 4번과 오른쪽에 유형 5번은요. 자, 밑에 있는 문제들 빼고
대표 유형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하나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건데, 물 18리터가 들어있는 그릇에서 들어있는 물의 3분의 1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뭐 30리터가 있으면 10리터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3분의 1만큼을 버리니까 남아있는 물의 양은 원래 있던 양의 3분의 2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AN 플러스 1을 구할 때, 자, AN에다가 우리가 해줘야 할 작업이 첫 번째 3분의 2만큼을, 그러니까 3분의 1만큼을 버리고 3분의 2만큼을 남겨놓는 거니까 그 전에 있던 물의 양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1리터의 물을 새로 넣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그러면 그 다음 A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맨 처음에 18리터가 있었으니까, 자, 여기다가 18을 한번 넣어볼까요? 18 넣어보면 18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약분되면서 12 더하기 1이니까 13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작업을 또 해요. 자, 그럼 남아있는 13을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3분의 1 따라냈으니까 3분의 2가 남을 거고, 거기다 또 1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 남아있는 물의 양을 구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또 뭐 계산해 놓을까요? 3분의 26이니까 3분의 29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n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이미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은 찾은 거예요. 찾은 거고, 추가로 우리는 A1이라는 첫 항을 찾아야 되는데, 이 A1을 처음에 18리터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걸 18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자, n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A1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시행을 한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8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한 처음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따라내고 1리터의 물을 새로 넣는 이 시행을 한 번 하고 나서 A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다 해봤던 18리터에다가 3분의 2 곱하고 1을 더해서 나온 이 13 있죠? 이 13이 이 문제에서 정의해준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고요. 관계식은 아까부터 사용했던 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시행을 뭐 10번 한 후에 얼마가 남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전에 그 위에서 유형 3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AN의 일반항을 찾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근데 관계식만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유형 5번. 이것이 이제 아까 잠깐 설명했던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이 식에다가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n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이 1 곱하기 2분의 1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거는 n번째까지의 합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n이 1이라면 그냥 첫 번째 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분수 하나만 띡 쓰면 그게 좌변이고, 우변에 있는 식은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좌변과 우변이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좀 이해를 위해서 하나만 더, n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이러한 형태로 나가는 첫 번째 분수와 두 번째 분수까지의 합을 말하겠죠. 그쵸? 그래서 n에 2를 집어넣게 되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여기까지가 좌변에 2를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요것도 2분의 1, 2분의 1 되고, 요것도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면은 6분의 3이잖아요. 그럼 더하면 6분의 4.
그럼 얘하고 같죠. n에다 2를 대입해도 성립하는구나. 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작업을 뭐 한 10번째까지 다 했어요. 일일이. 그래도 11번째에서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계속 대입만 하는 것은 완벽한 증명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수학적 귀납법인데, 자, 일단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처럼 이쪽도 2분의 1, 이쪽도 2분의 1이니까 n에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어진 식에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성립한다고 생각해보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얘가 성립해. 여기 밑에 있죠. 자, n에다가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성립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증명에 의해서 자, 자동으로 자, 1일 때 성립됐어. 그러면 k일 때 되면 k 플러스 1일 때도 되니까 1일 때 됐다면 2일 때도 되겠네. 2일 때 됐다면 3일 때도 되겠네. 3일 때 됐다면 4일 때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증명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빈칸을 채워볼 건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아까 위에 주어져 있던 식에다가 n자리에 k를 넣은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n만 k로 바꾸고. 그럼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 다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요게 n에다가 k를 집어넣은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다면 지금 좌변은 하나씩 하나씩 계속 더해 나가고 있는 수열이니까 그 다음 항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요 항의 다음 항을 하나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양변에 뭘 더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자, 아까 전에 보세요. n이 1일 때는 좌변이 요거였는데 n이 2일 때는 좌변이 요거죠. 그러니까 n이 2일 때 요거를 하나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자, 요거 다음 항을 하나 추가해 주면 되는데, 자, 그 다음 항이란 뭘까요? k가 하나 커지면 되잖아요. k 플러스 1. 또 여기도 하나 커지면 되니까 k 플러스 2 분의 1이라는 항, 요것을 좌변에 하나 추가해 주면 좌변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똑같은 것을 우변에다가도 하나 추가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 빈칸에 들어갈 식은요. 여기 들어갈 식은 k 플러스 1 괄호 k 플러스 2 분의 1. 자, 요것이 지금 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게 집어넣어 봤을 때 자, 우변을 잘 보세요. 우변. 여기도 지금 다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변은 k 플러스 1분의 k에다가 더하기, 지금 새롭게 우리가 더해준 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1, 이게 지금 우변이 되거든요. 이것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정리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분수한테 분모 분자에 k 플러스 2를 하나씩 곱해줄게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분모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통분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분배하면은 k제곱 플러스 2k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에 1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분자를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 분모에 있는 거하고 k 플러스 1 하나가 싹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식만 써보니까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나 빈칸에 들어갈 건데, 아니 그래서 여기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인데? 자, 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식의 우변 있죠? 이 우변에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어보면, 이렇게 k 플러스 1을 넣어보면 분모는 k 플러스 2가 되고 분자는 k 플러스 1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찾아낸 요 식의 모양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우변이 똑같이 나옴으로써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자동 사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이면 그 다음 것도 되니까 이거이면 그 다음 것도 되고 이렇게 무한대까지 다 성립해라는 걸 우리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가 빈칸에는 요게 들어가고 나 빈칸에는 요게 들어가는 거니까 답이 뭔가요? 요건가요? 5번이 답이네요. 그쵸? 네. 안 보이네. 네. 요렇게 5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풀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 나온다면 빈칸 채우기 같은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수열 단원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그 다음에 시그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 마지막 단원은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특강 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우리가 또 본 수업을 통해서 또 다양한 문제들을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 쪽 지금 문제를 풀어준 페이지들은 세 쪽이잖아요. 65부터 67까지. 자, 여기 65부터 67까지는 교재를 나한테 보여주든지 아니면 찍어서 보내주든지 해가지고 저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라는 걸 인증해 주시면 깔끔하게 우리 특강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바이바이.